안녕하세요. 인생 뷰티풀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행복하시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얼마 전인 8월 26일에 정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했는데, 이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았더라도 2021년 올해 상반기에 4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한 번 더 신청하실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취직을 해서 아직 소득이 얼마 되지 않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그리고 소득이 줄어든 분들이나 일을 자주 못했지만 알바 등으로 4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 등 모두 요건만 되면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기간, 신청 대상, 자격 조건과 반기 신청 정산 방법, 신청 방법 등 자세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 자격 조건이 되더라도 신청을 안 하면 받을 수 없는 제도이므로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은 분들의 경우 받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 8월 26일 날 받은 건 2020년 근로소득 기준이고요. 지금 신청하라고 알려드리는 건 2021년 올해 상반기 소득이니까 오늘 알려드리는 자격 요건이 확인해 보시고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내용이 도움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국세청은 2021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고요.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 도입 취지는 근로장려금을 더 일찍 지급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이번 9월에 신청을 하면 올해 12월과 내년 3월에 연간 장려금 지급 예상액의 35%씩을 먼저 지급을 한 후에 다음해 9월에 최종 정산을 하여 지급합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을 비롯해 내년에 신청해야 하는 정기 신청분까지 모두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8월 26일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았더라도 이것은 2020년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정기 신청분 지급이므로 올해 2021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바로 9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또다시 한 번 더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가정경제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5만원까지인데요. 이번에 제도 개편으로 30만 명이 더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 못 받으셨던 분들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1년 9월 1일에서 15일까지인데 이때 한 번만 신청해두면 하반기분 3월 1일에서 3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는 것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9월 15일까지 신청을 못한 경우는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추가로 신청할 수 없고요. 내년 3월 1일에서 15일에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반기, 하반기분 장려금을 모두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내년 5월에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1일에서 31일까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신청자 및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분들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자들은 6개월 소득만으로도 바로 소득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기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라도 상반기 소득이 많아서 반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는 조금 아쉽지만 매년 5월에 하는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소득은 자격이 되어서 반기 신청을 하여 12월에 지급을 받았는데 하반기 소득이 늘어나서 1년 총소득 기준으로는 소득 요건이 초과하는 경우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으니까요. 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반기 신청이 안 되는 대상이 있는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 3.3% 원청 징수를 하는 프리랜서, 종교인 등입니다. 이분들은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모두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달에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그 외 반기 신청이 안 되는 분들은 12월 지급 기준으로 15만원 이하로 받는 경우인데 이런 분들은 정기 신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만 해당되고요. 자녀장려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했다면 내년에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녀장려금은 자동으로 신청이 되어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정산 방법은 이번 9월에 반기 신청을 했다면
올해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1년 소득을 추정해서 선별하는데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12월에 35%, 내년 3월에 35%, 그리고 내년 9월에 나머지를 정산하고 특이사항이 없다면 나머지 30%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총 100만 원이라면 신청은 이번 9월에 하면 되고요. 지급받는 것은 12월에 35만 원을 먼저 받고요. 3월에 자동 신청되고 6월 말 경에 35만 원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9월 말에 30만 원을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 신청 기준입니다. 신청 기준은 가구 유형,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데 먼저 가구 유형은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서 단독,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고 부탁드리고요.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 금액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모두 포함되는데 마찬가지로 자세한 사항은 화면 참고하시고요. 재산 기준은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이 2억 원 이하이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만약 총 100만 원을 받는다면 50만 원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재산은 재산 규모와 평가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재산만 들어가는데요. 주택, 토지, 건축물, 회원권, 분양권, 승용자동차, 금융자산, 배당, 연금, 유가증권 등 모두 포함됩니다. 이때 주택의 경우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고요. 여기서 금융자산은 100% 다 재산에 들어가고 전세금은 보증금 전부를 재산으로 보지 않고 거주 중인 시가 기준의 55%를 전세금으로 계산합니다. LH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임대받은 주택에 살고 계시는 경우는 실제 전세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신청 유의사항 및 신청 방법은 먼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소득 재산 자료를 기초로 수급 가능성 있는 분들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이때는 ARS 자동 응답 시스템 또는 손택스 홈택스에서 로그인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어려운 분들은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는 경우는 안내 대상인지 화면과 같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안내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일반 신청하거나 세무서로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면 1566-3636 상담센터나 세무사에 전화하셔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는 방법은 신청하실 때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정보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옆집 아저씨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